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음, 그, 어제부터 윤석열이, 어, 인수위로 출근을 시작했죠. 그리고, 어, 빠르게, 뭐, 인선도 하고, 또, 뭐, 민생행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또, 뭡니까, 광화문으로 옮기는, 청와대, 대통령실 옮기는 문제, 총리 인선 문제, 뭐 이런저런 그게 지금 언론에서 막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쏟아내고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언론이 조중동 특히 조중동이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한테 뭔가 지분을 안 챙겨주니까 막 똥 사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 뭐 일면에 어 김부겸이가 뭐 총리가 될 거다, 뭐, 유임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그 기사가 났다고 했죠. 났다고 하죠. 그 조선일보 일면에. 이제 그게, 뭐, 오보다마,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 정도 되는 회사가, 뭐, 솔직히 뭐, 어떤 언론사니까, 언론사가 일면 타업으로 내는 기사를 오보로, 오보를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오보가 아니고, 그냥 A씨, 윤석열 내 똥이나 한번 뭐 맞아봐라 해가지고 그냥 똥 싸지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얼굴에 그냥 똥 퍼부은 거라니까.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 목적으로. 네가 우리 몫을 안 챙겨줘. 그래, 한번,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겨우 0.73%로 이긴 주제에, 네가 그래, 안 챙겨주고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똥바가지를 퍼붓는 거죠. 그 한쪽에다 또 뭐, 막, 거하게 싸는 게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막, 계속 똥 사지르고 있잖아, 지금. 그 뭐, 총리 관련해서 뭐 어제 그래,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김부겸이 얘기 나오고 나서, 오늘은 또 보니까 무슨 또, 김한길이 뭐, 김병준이 뭐 또, 막, 또, 어디선가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어, 분명히 머릿속에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지금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물들이 전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말할까. 네, 전혀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이제 언론이고 어디고 막 계속 싸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광화문 대통령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처음에 또 이제 네가 뭐 광화문으로 옮겨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막 뭡니까. 막 똥치를 하는 와중에, 이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판때기를 보니까 의지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뭐 경호 문제 무슨 또 뭡니까. 보안 문제, 뭐 시민 불편 문제 얘기를 막 했죠. 그래, 시민 불편이 어떻고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종리공간에서 정부 종합청사까지는 시민 불편이 있을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리도 1.7k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종리공간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만약에 전체 신호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분이면 돼요. 거리가 1.7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리공간에서 나오면서 그 3층 파출소 지나고 팔판상거리 지나면서 속도가 최소한 한 60, 70 정도가 될 거니까 그 2km 가는데 뭐 3분, 4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어차피 신호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한 2분 되잖아요. 아니, 2분, 아니죠. 큰 교차로 같으면 한 3분, 4분 정도 되죠. 그럼 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한 번 하는 정도 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리공간에서 팔판 상거리까지 나오는 그 길은 지금 바뀌지 않았으면 아마 편도 1차로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삼청동 그쪽이. 그러면 팔판 상거리까지 나오면 거기서부터 동십자가까지는 또 그 경복궁 돌담을 끼고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편 쪽은 그 뭡니까 무슨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그렇게 왕래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십자각에서 그 제가 오늘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그 광화문으로 우회전하는 게 아니고 동십자각에서 바로 직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그 원형 교차로 원형 로타리를 살짝 끼고 가면 그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정부종합청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뭐 통제를 하더라도 한 3분 정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뭐 한 6시 정도면 출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차피 저기 출근 시간하고도 전혀 상관없잖아. 새벽에, 꼭두 새벽인데. 그리고 퇴근해봐야 그래 뭐 아무리 일찍 퇴근해도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할 텐데, 그 역시도 뭐 퇴근 시간하고 일반인들 퇴근 시간하고도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냥 네가 씨발 그래 그 청와대를 나와서 뭐 광화문을 가? 그래 계속 똥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게 이제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니까 또 오늘 언론에서 나온 게 뭡니까? 뭐 용산 뭐 대통령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저기 그 윤한홍이가 아마 그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확고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언급을 공약을 했던 거는 무조건 그냥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공약을 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 이때까지 저기 정치인들처럼 최소한 그 공약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분명히 공약으로 유세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윤석열식 화법이에요. 조금만 유심히 보면 윤석열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평가는 너무도 쉬워요. 근데 이걸 지금 아무도 그렇게 정확하게 윤석열의 화법이라든가 이런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건 왜냐? 이때까지의 자신들의 여의도식 정치에 매몰돼가 있고, 그게 자기들은 습관화돼 있고 젖어 있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 그리고 이때까지 다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화법으로 대화를 해왔고, 그게 이제 국민들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놓고, 그러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계속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로 선동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계속 해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화법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하고 있으면 언론에서 뭐라고 쳐씨부리든 그건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개소리라는 느낌이 와요. 국방부 쪽에 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윤석열의 어떤 그 이제 약속했던 거를 정확하게 이제 지키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떠들어가지고 뭐라도 이제 윤석열이를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어와야 윤석열이가 자기들 말을 이제 이후로도 들을 거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1월 달에 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만약에 그래 저기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어쨌든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그 광화문은 아니 광화문이 아닌 다른 데로 가면 자기들도 이제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 봐라 결국에 광화문 간다고 하더만은 그래 광화문 못 갔지 않냐.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건수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윤석열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바꾼다니까. 그냥 광화문 정부총사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인식을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약속한 거는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심어줘야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이가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목표는 리셋 코리아예요. 리셋 코리아. 지금 인선하는 것도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또 뭐 인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그 뭡니까? 특별하게 이제 흠잡을 게 없으니까 뭐 MB 시절에 뭐 사람에다가 뭐 호남이다 뭐 이런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은 이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지금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썬데이 서울 연예인들 그 뭐야 사생활나 파헤치고 막 그런 짓거리 하던 그거하고 딱 정확하게 똑같다니까요. 그냥 국민들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대통령하고 분리시켜놔야 자기들이 뭐 중간에서 마음대로 해먹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해쳐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좀 아시겠지만 모든 이 사람의 어떤 좀 생활을 해보면 사회생활을 뭐든 해보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죠. 이게 청와대에 계속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과 계속 멀어지게 되고 오로지 소통은 기자회견하는 그걸로만 소통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이제 국민들과는 괴리가 생기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 언론사들, 소위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뭔가를 이권을 챙겨갈 기회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것을 완벽하게 깨뜨리려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의 어떤 각 정권 때마다 자기들한테 배당되던 어떤 이권, 그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 인수위에 처음 출근해가지고 차담회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속도감 있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내포대가 있다니까요.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가자. 빨리빨리 해라. 근데 제가 보기에 안철수가 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의 그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아마 또 인수위 기간 동안에 아마 또 드러날 것 같아요. 안철수는 그냥 책상 물림이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사, 그리고 안랩도 뭐 안랩을, 그러니까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도 보면, 솔직히 안랩, 뭡니까, 그 수익의 다가 정부에 납품하는 걸로 회사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안랩이 어떤 다른 사업, 그러니까 그 다른 사업이라는 게 막 전혀 다른 사업 아니고, 뭐 컴퓨터 관련해서 바이러스 외에 좀 더 무슨 사업 분야가 확장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안철수도 CEO로서 상당한 제목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안랩은 오로지 지금 수익의 100%가 정부 납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거래를 끊으면 안랩은 그대로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뭐 CEO로서 뭐 성공을 하고, 그것만 봐도 안철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연구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자기 분야 그냥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정도, 그게 딱이에요. 그게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어제 이제 인수위 그 기자회견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기자들하고의 대화를 한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어제 뭡니까, 인수위 인선 발표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출산 관련해서 무슨 이제 정책 기조를 발표하는데, 그냥 출산율이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을 잡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출산의 원인을 잘못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쟤는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뭔가를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국민들 앞에 또 기자회견하면서도 국민들 또 앞에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 새끼야 이거 잘못 알고 있어. 저출산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가 좀 안다고. 저출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저도 뭐 듣긴 들었는데 이거 씨발 짜증나서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릇이 이 판단이 안 되는지 나는 그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하자고 하면서 이제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 뭡니까 남대문 시장 갔다가 오늘은 또 헬기 타고 울진 화재 지역 갔었죠.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일단 파악 다 끝났다. 일단 그냥 밀어붙여 이 얘기거든요. 최소한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인수위부터 해서 내각 구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물론 지금 완벽하게 이게 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인수위 인선도 다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을개는 윤석열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가부 폐지, 강화문 대통령 옮기는 거 최소한 윤석열 머리에는 지금 다 확정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 두 가지 문제만큼은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거 정확하게 지금 로드맵이 완벽하게 서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도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내가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공헌을 했고, 그런 미친 새끼들이 윤석열은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마저도 아마 그래 지금 미쳐가지고 0.73% 차이 난 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만하게 지금 또 굴고 있죠. 아니 내일 그래 만난다고 하는데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스타일상 겁나서 독대를 못할 건데 독대를 하겠다고 한 거 보면 아까 다대표형하고도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다 잡아넣어도 좋은데 나만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라고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0.7% 차이 그걸 울고 먹으면 윤석열이가 자기를 수사를 하거나 이거 못할 거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때문에 진짜 이게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윤석열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머릿속에는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다 지금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토론회 때 이재명한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2차 때인가 그때 뭡니까 몸통이 누구 이런 이재명이가 뭡니까 무슨 조재현 대법관 얘기하면서 이러한데 검사의 양심으로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윤석열이 그랬죠. 후보님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장동은 네가 범인 맞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대표님도 형님이 그 얘기했는데 토론회에서 지금 쭉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말한 거는 이제 조수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한동훈이가 그걸 이제 받아 적어가지고 지금 아마, 서류가 거의 다 꾸며져 있을 거라는 거죠. 조국 수사 때,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가 했다는 말이 저는 못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을 불러다가 이거 한번 알아봐라고 던져줬대요. 3일 후에 한동훈이가 3000페이지인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왔대요. 그게 시작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이야 지금 벌써 대장동 얘기 터진 지가 벌써 7개월, 6개월 정도 됐죠. 9월달, 8월달 말쯤에 터져가지고 계속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내내 토론회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범인은 너야 이 새끼야.
그리고 뭐, 유동규, 김만배, 뭐, 도원결이 맺고, 뭐, 이런, 뭐, 막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거기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동훈이가 다 작성해가지고 지금 아마 몇만 페이지를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속도감 있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저는 이제 그래, 처음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취임하고서도 어쨌든 좀, 뭐, 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 시간을 약간 간격을 두고 뭐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속도감 있게 하자는 거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대장동부터 해서 아마 탈탈 틀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정광석화처럼 그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이가 하나의 측기를 할 때 새벽에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잡아들였잖아.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고 할 그런 여가도 없이 정광석화처럼 막 다 잡아놨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감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리고 그 대선 기간에 토론회를 하면서 이재명의 어떤 죄명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을 다 이제 뭡니까 다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이가 아마 받아가지고 다 작성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취임하고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바로 소환하고 막 해가지고 조사하고 바로 뭐 기소를 하겠죠. 아마 아주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막 소위 보수 우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세연 그 기생충 새끼들 그 방송에서 저거들이 그때 한참 전에 뭐 경기도지사가 어떠니 뭐 MBC 사장 어떠니 아니 지금 대놔놓고 얘기한다고요?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니 진짜 그 김건희가 얘기했던 기생충이란 그 말의 의미를 진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숙주론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로 뭐 그 나 때문에 이제 당선됐다. 가세연은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저기 단일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미정점 73% 자 이발 단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거다. 말도 되도 않는 소리 씹으리고 있죠. 또 어디서는 또 뭐 홍준표하고 뭐 원팀이 돼서 된 거다. 그걸 미친 소리를 또 씹으리고 있죠. 또 어떤 새끼들은 뭐 누구를 임명해라 막 이런 훈수질에 훈장질에 다 미친 새끼들. 아,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원래 그 DNA 자체가 그런 새끼들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적이니까. 그러는 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쳐죽여야 될 놈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씨부리든. 그런데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서로 지금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수위 단계에서 자기들한테 무슨 이 뭡니까 은질이 오고 뭐 신호가 와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아니 뭐 불러주는 신호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분탕을 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유튜브나 이런 쪽은 SNS 관련한 쪽은 아마 김건희가 이제 취임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좀 담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도 기생충이라고 얘기했고 서울의 소리 꼬셔가지고 그 멍청한 놈 꼬셔가지고 작업도 역공작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의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뭐
바보니 줄리니 물론 뭐 그냥 댓글이나 달아대는 그런 놈들이야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고 했던 그런 놈들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겁니다. 뭐 가세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윤석열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은 뒤져도 돼요. 그 정신 나간 새끼들, 정신 나간 새끼들. 그 제가 이제 이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빨갱이들도 그렇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도 그렇고 윤석열이는 바보.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애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청와대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진짜 주새끼 저거 진짜 바보 아냐? 이런 생각 하나 봐요. 그 들어보기에 진짜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는 것 같거든. 그런데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